안녕하세요. 악성줄기세포암인 3종 음성유방암 3기 5년차 재발 전이 없이 잘 살고 있는 살아보니 좋은 날입니다. 하느님들 더운 날씨에 바른 생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오늘은 암 하느님들에게 암 치료에 정답이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영양적인 거나 기타 전문적인 거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치료와 치유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해왔던 생생한 살아있는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진단받고 항암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상이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으시죠? 물론 20, 30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40대를 넘어서 5, 60대는 피나는 노력을 하셔도 원래대로 안 된다고 봐요. 암은 한번 걸리면 완치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완치는 없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는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적어도 내 명줄은 내가 잡고 내 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암은 어느 특정한 거 한 가지로는 절대 치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1000명이면 저는 병도 1000가지라고 봐요. 근데 우리 지금 암 치료의 현실은 표준 치료라고 그래서 수술, 항암, 방사 이 세 가지만 쭉 밀고 가잖아요. 그리고 암이 보이지 않는다고 6개월 있다 봅시다 그러는데 그걸 믿으시면 정말 안 돼요. 그렇다라면 애초에 암이 걸리지도 않죠. 그렇게 쉬운 거라면 왜 암이 걸리겠어요? 그죠? 암이 걸렸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몸이 면역력이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수술이라는 걸 했어요. 수술이라는 걸 했으면 면역력이 또 바닥이겠죠? 거기서 또 항암을 또 했어요. 거기서 방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졌겠어요? 지하 몇 층까지 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수술, 항암, 방사 끝났다고 6개월 있다 보자고 그런다고 집에 가서 운동 조금 하고 먹는 거 조금 신경 써서 먹었다고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이미 망가져서 암이 온 사람이 남보다 50배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50배를 더 먹는 데잖아요. 근데 치료 끝나니까 정상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치료가 돼요? 저는 재발 전이가 안 되면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뭘 모르기는 몰랐지만 그랬기 때문에 노력을 했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근데 주변에서 예우를 보니까 드는 생각이 암은 기수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이유는 정상인도 중년이 넘어가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작년 다르고 올 다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암이 걸릴 때는 우리가 40대 후반, 50대, 60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한 살 한 살 나이 먹는 게 느껴지는데 이미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체력은 그냥 그런 대로 우선 금방 먹으니까 에너지가 쫙 올라오잖아요. 먹으면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러면 또 약간 떨어졌다 점심 먹으면 또 그런 대로 유지했다 또 저녁 먹고 이런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면역력까지 올려줄 수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영양소를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되게 무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란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10명 있으면은 5, 6명은 그렇게 해요. 그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막 간절해요.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걸 아니까 내 머릿속에 들은 것은 100가지인데 입에 하나로 다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끝도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귀가 닫혀 있어서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많이 자제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웬만하면 지금은 안 하는데 그래도 무당마냥 그냥 얘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하라고. 어찌됐든 선구자잖아요. 먼저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도 중요하고 약사도 중요하지만 그걸 경험한 사람의 경험치는 따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치유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똑같이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두 가지만 내가 엑기스만 뽑아오면 돼요. 그 취합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우리는 현명하게 똘똘하게 가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진단받은 2018년도에는 삼중음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드물었어요. 다른 병원에 가서 만나고 해서 제가 삼중음성을 지금까지 접한 게 한 15명 정도나.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빼고는 거의 예후가 안 좋습니다. 예후가 안 좋은 게 뭔지는 아시겠죠? 지금 제가 7분 정도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슬퍼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맥이 쫙 빠지고 정말 힘들어요.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그렇게 간 친구들은 보면 귀가 닫혀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욕심을 못 놓는 거죠. 저는 가진 것도 없지만 그냥 다 놓아버렸어요. 내가 내인하고 살 수 있는 만치는 저도 놓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암 치유를 하면서 예전이나 달라지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힘들고요. 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사람이 변해야 되거든요. 암세포가 좋아했던 환경 다 버리고 싫어하는 것만 하면 치료가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예후를 보니까 항암 방사를 수월하게 하신 분들하고 힘들게 하신 분들도 예후가 달랐어요. 저처럼 항암 방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예후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항암 방사를 좀 쉽게 하신 분들은 좀 설렁설렁해도 그런대로 또 예후가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보고도 제가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암 방사를 어렵게 했으니까 남보다 10배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는 게 조금은 정답에 가깝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좋은 거 찾기보다는 나쁜 거 안 먹고 나쁜 생활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그 어떤 좋은 걸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후로는 조금 더 편안해지고요. 저도 진단받고 2, 3년까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정말 많은 시행을 거치면서 조금씩 수정하고 다시 접하면서 이제는 제가 어찌 해야 될지가 보여요. 그리고 제가 관리하면서 가장 후회 없이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독을 꼽을 수 있어요. 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재발 전이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해독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도 1년에 한 번은 내 몸에 쓰레기 청소를 하고 있어요. 연례 행사처럼. 우리가 신년 되면 집 대청소하잖아요. 설맞이 하면서. 그런 것처럼 제 맘대로 하지 않고요. 검사, 수치에 의해서 전문가 도움 받아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해독에 도움되는 음식, 채소, 그런 걸 자주 먹고 있어요. 제가 자주 먹는 음식은 고수, 파슬리, 또 녹두, 팥, 도토리, 콩나물, 미나리, 북어 등등 좀 해독이 되고 간에 좋은 걸 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도 제 몸에 잘 맞는 걸 찾아서 최대한 조리를 간단하게 하고 양념도 조금씩 넣어서 깔끔하게 해서 먹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세포가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음식 가리지 않고 맛있게 즐겁게 먹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먹는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기도 하지만 몸에서는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 활성산소라든지 또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먹은 그 과잉 그 잉여물들, 이런 노폐물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과식하면 소화효소를 많이 사용을 하게도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사효소가 적어지게 돼요. 그 원리만 알고 계셔도 과식도 피하게 돼요. 맛있게 많이 먹고 포만감도 느끼고 싶을 때는 좀 많이 먹고, 또 내가 좀 적게 먹고 가볍게 해서 내 몸의 치료에 집중하고 싶을 때는 또 그렇게도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암은 한 가지 음식만으로는 절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증상마다 천인천색 만인만색이고요. 각자 자기만의 치료와 치유 방법을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누가 좋다고 해서 따라서 많이 드셔도 안 되고, 골고루 드시고, 또 그 음식을 먹고 속이 편안하면 좋아요. 근데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속이 불편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맞춤 항암 식단을 찾아주는 검사와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제 몸에 맞는 건강 식단을 차리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좀 쉽고 안심이 돼요. 그리고 텃밭이 있어서 채소는 농사를 지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좋은 채소만 심어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그걸 몰랐을 때는 막 무조건 다 심었거든요. 그냥 좋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램 테스트하고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괜찮았다는 거, 그런 것만 심고, 또 시장을 봐도 그런 것만 봐요. 좋은 것만. 그러니까 너무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김장 채소도 직접 길러가지고 김장을 담그고, 동치미도 여름까지 먹을 수 있게 많이 해요. 근데 요즘도 동치미 먹으면 정말 깔끔하고 맛있어요. 또 때로는 무만 건져서 장아찌처럼 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깨만 조금 뿌려가지고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고추장과 막장은 담가서 먹어요. 된장은 국산콩으로 직접 담그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항아리에서 바로 사와요. 그리고 간장도 항아리에서 직접 사와요. 저는 가서 그 큰 2리터짜리 2병 사오면 1년 먹겠더라고요. 1년 넘게 먹어요. 근데 넉넉하게 2병 사옵니다. 가격이 좀 비싸도 양념은 양념이 아니고 약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암은 완치가 없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나름 잘 알아서 하고 계시겠지만, 또 내가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도 한 방법이더라고요. 왜? 어느 구름에서 비 올지 모르거든요. 그렇듯이 정답이 없는 길을 가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내 몸에 맞는 걸 골고루 잘 먹듯이 내 몸에 맞는 것도 다 해보고, 아니면 빨리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자세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날이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